일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돼 25일부터 주민공람이 시작됩니다. 현재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 고양시는 계획안에서 향후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기준 용적률을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2만 7천 가구 규모의 주택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된 대표적 신도시인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5곳은 30여 년간 총 39만 2천 가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14만 2천 가구가 추가 공급되면 2035년까지 총 53만 7천 가구의 도시로 재정비됩니다.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 기본계획안은 주민공람 이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이번 간담회가 민간이 함께 모인 첫 번째 회의로 하반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팀 코리아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합니다. 투자 익스프레스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현장 회로를 듣고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건설, 벤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 발표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또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기회발전 특구, 창업, 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 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략기술세액 공제 역시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내년도 29조 7천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해 기업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가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근로자들이 온전히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당정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층 취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정은 청년이 실제 원하는 취업 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청년층의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청년층 취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약 16% 늘어난 2조 2,922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 활동 없이 쉬고 있는 청년의 증가에 대응해 취약 청년을 발굴하고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학생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 명, 졸업생 6만 명으로 늘리고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장기 및 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 구축에 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약 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률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청년 3,300명이 참여하는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음 달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를 출시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목돈을 마련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 곳과 각 부처가 선정한 강소기업 채용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순 배추 도매 가격은 상품 기준 포기당 9,537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소매 가격은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수준입니다. 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의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줄고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해발 600m 이하 지역에서 배추 출하가 시작되고 중순쯤 경북 문경시, 경기 연천군 등으로 출하 지역이 늘어나면 배추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김장에 쓰는 가을 배추의 재배 면적은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2%와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당분간 배추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해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산 배추는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단계적으로 수매하고 정부 가용 물량을 상시로 확보한 뒤 산지 상황에 따라 시장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산지 유통인과 농협이 물량을 시장에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출하 장려금을 계속 지원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의 경우 주 산지인 홍천의 작황이 양호해 정상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배추의 대체재로 수요가 늘어나 가격은 당분간 평년보다 다소 높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상추의 경우 최근 내린 비로 주 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10월 초에는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온성 작물인 시금치는 고온으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달 중순부터 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가격 강세를 보였던 사과, 배 등 과일값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홍로 품종 사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신고 품종 배 가격 역시 1년 전과 평년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딸기 따기와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수미마을. 지난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체류형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수미마을의 체류형 쉼터는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4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3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4도 3촌 라이프 확산과 농촌 생활 인구 유입 촉진에 나섭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에는 체류와 여가, 체험, 관광을 위한 공간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총 3곳을 선정하고 한 곳당 3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을 개정,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개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거나 특정 구역을 지정해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소유 농지에 단지 조성 후 개인에 임대하는 경우와 사실상 불법 숙소로 이용되던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3분기 신청 접수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인데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분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가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소기업은 직접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 환급 신청 대상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지역 89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갖고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 INTP 유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람이 아닌 지역에 웬 MBTI냐고요? 지역 특성 MBTI는 지역 인구와 입지, 지역 가치, 특수성 등의 특성을 조합해 총 16개의 지역 정체성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 진단 도구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 MBTI를 분석했더니 51개 지역에서 INTP 유형이 확인된 겁니다. 이어 외부인 포용력이 높고 특정 시기 방문객이 집중되는 ENTP는 26곳, 우수한 자연자산과 대표 산업이 발달한 INFP는 9곳이었는데요. 희망하는 지역 미래상으론 ESTP와 ENTP가 각각 19개로 지역민들은 무엇보다 외부인 유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된 법령 기준이 미비했던 기타공직 유관단체.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타공직 유관단체 398개소에 공정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기관 채용 업무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 금지,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원서 활용 등 37개 항목이 적용돼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권익위는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를 계속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이 휴대용 유모차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내구성 등 품질은 우수했지만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제품 가격은 31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최대 2.6배의 차이가 났고 타보의 플렉스텝 3 제품이 가장 저렴했는데요. 휴대성 측면에서는 스토케의 요요2 6 플러스, 잉글래시나의 뉴키드2 제품이 접었을 때 크기가 작거나 가벼웠고요. 접고 펴기 편리한 제품은 뉴나의 트래블, 리안의 레브, 보증기간이 가장 긴 제품은 줄즈의 에어플러스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모든 제품이 기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손잡이에 3kg 정도의 짐을 걸면 넘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